안녕하세요. 뻔뻔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시동생도 시동생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도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무슨 가족들이 싼똥 치우는 사람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자기가 한 일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정말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다니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1년 좀 넘게 만나고 결혼했어요. 당시 남편 나이 33이고 제 나이 29이었는데 남편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게다가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여자가 30 넘기 전에 시집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옛날 분들이셨죠. 그래서 저도 남편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약간은 주변에 성화에 결혼을 했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기는 했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잘 살기만 하면 괜찮았을 텐데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였네요. 사실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장남이라고 돈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돈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친정에서도 보태주시긴 했지만 아무튼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름대로 알콩달콩 신혼살림을 꾸려나갔죠. 그런데 그 돈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빌미로 정말 사람을 어찌나 오라가라 하시는지 죽을 맛이었어요. 그러다 조금만 당신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냐. 부모가 한 푼도 안 해줘서 지하방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널렸다. 배가 불렀다. 고마운 줄을 모른다. 배은망덕하다. 정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남편이나 저나 능력이 안 되니 막말로 그 돈 돌려드릴게요. 소리도 못하고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2년 후 시부모님이 정말 황당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시동생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 당신들이 가진 돈을 전부 다 줘서요. 그러니까 시동생 장가 미처는 저희더러 대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주게 되면 저희는 시부모님한테 돈 5천 받았다는 이유로 평생을 끌려다니게 생겼고 그런 와중에 시동생한테 한미천 해준들 저희가 뭐 시부모님이 저희 부려먹듯이 시동생을 부려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아무튼 시쳇말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대출을 받아서라도 시부모님한테 받은 5천 토해드리자 했네요. 그 돈으로 시동생 장가를 보내시던지 뭘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게 하고 우리는 그만 끌려다니자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좋다 하대요. 물론 막 좋아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느끼기에 내키진 않지만 자기가 봐도 딱히 별수가 없으니 알겠다 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친정부모님께 손 벌리고 대출도 받고 이리저리 땡겨서 5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생 장가미천 얘기 나오고 딱 2주 만에 돈 만들어서 가져다 드렸죠.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저희더러 괘씸하다면서 이 돈으로 시동생 장가 미천이라고 대주면 되는 거지 굳이 결혼할 때 받은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이제 저희 그만 부려먹으시란 뜻이에요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마 어머님도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으니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겠죠. 아무튼 돈을 돌려드리면서도 욕이란 욕은 다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욕보다 더 황당한 건 2년 동안 물가가 올랐는데 이자는 안 주냐는 겁니다. 진심은 아니셨을 거라고 괘씸해서 하신 소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튿날이고 그 다음날이고 계속 이자 타령을 하시는 거 보고는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구나 싶은 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법정이자 계산해서 그것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정말 계산 확실히 끝났으니까 나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그랬네요. 저도 이때 나름대로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당연히 시부모님과 제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부모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던 장남이 저를 만나서 계산적으로 변했다며 매사 제 탓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런 어머님을 상대하는 게 버겁다며 남편은 언젠가부터 다시 시부모님 뜻에 맞춰드리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시동생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챙겨드리자 하는 뭐 가타부타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물론 딱히 나서서 상황을 주도하고 싶진 않았고요. 그리고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을 하루 앞둔 날 남편이 회사에서 출장이 잡혔다며 2박 3일로 강원도를 다녀와야 한다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출장이 이렇게 갑자기 잡히냐고 했어요. 시댁에는 나 혼자 가봐야 하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이 결혼기념일은 두 분이 알아서 보내신다 하시니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그러냐 하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출장 간다며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오후에 한 번 더 드렸는데도 안 받으시고.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 어디 펜션이라고 와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곧바로 결제 취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카드는 제 명의의 카드였지만 남편이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카드를 잃어버린 건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또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결국 펜션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받은 쪽에서 하는 말이 어떤 가족분들이 와서 바베큐 먹는다고 추가 결제를 했다나요? 그리고 그때 뭔가 느낌이 쎄한 게 그래서 제가 남편 인상착의를 불러주며 혹시 맞냐니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이나 지났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지금 누구랑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란 건 예상하고 있었겠죠. 남편이 말하길 사실은 시부모님하고 시동생네 부부하고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넌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랑 뭐 하는 거 싫어하잖아 하는데 그때 제 감정은 참으로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뭔가 같이 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저를 종부리듯 함부로 대하시는 게 싫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제가 시부모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한 건지 아무튼 남편은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면서 자기한테 고마워하란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뭐라 할 말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기왕 간 거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날 이후로도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라던가 가족 행사가 있으면 저만 빼고 모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언젠가부터 너무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런 와중에 명절에는 또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야 뻔했죠. 제사 음식 하는데 손이 부족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간다고 하기가 참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너를 안 부르는 거다 하는 소리가 나올 게 뻔해서 한마디로 저만 성격이 이상하고 모난 사람이 돼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면 또 저만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서러웠어요. 그러다 지난해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꼬박 4년이 좀 안 돼가던 시기였죠. 이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어요. 시댁 식구들하고 사이는 여전히 안 좋았고 남편하고도 대면대면하고 애도 안 생기지. 어디다 말은 못했지만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종종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운이 좋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오퍼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었죠. 그래서 졸지에 연봉도 전 회사보다 30%나 올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회사 일에 온 정신을 쏟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저란 사람의 존재의 이유랄까 그런 걸 찾기가 힘들었던 반면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저를 알아주는 곳에 더 정성을 쏟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신을 몰두할 곳이 생기고 나니까 시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별로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육체적으론 피곤하고 지쳐갔어도 정신적으론 그 어느 때보다 개운한 시기를 보냈죠. 그런데 그런 제 상황과는 별개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잡음이 나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동서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동서랑 몇 번 본 적도 없어서 동서가 왜 저한테 전화를 한 건지, 왜 저한테 눈물 콧물을 짜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라는 처지가 같아서 그냥 받아주고 있었네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동서가 저더러 정말 너무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너무하다는 거냐니까 왜 저는 맏며느리인데 맏며느리 역할을 하나도 안 하냐면서 그래서 자기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하나 싶대요. 시부모님이 나보다 동서를 예뻐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그게 위로가 될 리가 만무했고 급기야 동서가 저더러 이제 시부모님 수발은 저더러들라며 악을 쓰기까지 하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라면 시동생하고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결혼할 때 돈 3천 받았는데 그걸로 언제까지 이렇게 시집살이를 당해야 하냐면서 아무튼 알 수 없는 소리를 억울하단 말만 반복해가며 계속해서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동서도 어지간히 시달리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는 챘네요. 그리고 올해 초였습니다. 결국 시동생하고 동서하고 이혼한단 소리가 들려왔어요. 별로 놀랍지는 않았어요. 작년 명절에 동서 없이 시동생만 온 걸 보고는 동서도 이제 에라 모르겠단 시긴가 보다 싶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예상은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건 동서의 이혼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어이가 없다면서 말을 전하기를 동서가 애도 필요 없다면서 시동생더러 키우라고 했다나 봐요. 털끝 하나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만 놔달라고 했다나요? 남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떻게 여자가 돼서는 엄마가 돼서는 애를 버리냐며 혀를 차댔는데 솔직히 저는 애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동서의 심정이 이해는 됐어요. 얼마나 이 집 구석이 지긋지긋했으면 그랬을까 싶었달까요. 물론 입 밖으로 내진 않고 생각만 했지만요. 아무튼 그리고 뭐 소송을 한 해 어쩌네 난리도 아니더니 결국 지난달 협의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서한테 마지막으로 커피나 한잔하자고 할까 하다가 또 무슨 축하할 일도 아니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나 싶어서 문자만 하나 보냈어요. 아무튼 고생 많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리고 저도 그냥 생각이 많아지대요. 제 결혼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불편한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부부라는 간판만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저에게 결단을 내리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동생네가 이혼했단 이야기가 들려오고 정말 열흘도 안 돼서였어요. 웬일로 명절도 아닌데 시부모님이 저더러 한번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짐작도 안 갔어요. 꾸역꾸역 생각해낸 게 이제 부려먹을 둘째 며느리가 사라졌으니 다시 나를 찾으시는 건가 그 정도였죠.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바로 시조카에 관한 것이었죠. 시동생네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아무튼 집을 팔아서 동서가 얼마 가져가고 시동생은 시조카를 데리고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뭐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애 챙기기가 쉽지 않으니 어머님이 그러라 하셨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난데없이 당신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시더니 이제 저더러 맏며느리 노릇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맏며느리 노릇이라 그동안에도 솔직히 못 오게 하니 안 갔을 뿐이지. 명절이니 뭐니 그런 때는 제 할 몫은 해왔고 물질적인 부분에선 시동생네보다 저희 부부가 더 해드린 걸로 아는데 갑자기 맏며느리 타령을 하시니 뭐라 해야 하나 싶대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했어요 하고 나열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라 딱히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그런 저를 붙들고는 시동생 애를 데려가서 좀 키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키우던 강아지를 데려가라는 것도 아니고 시조카를 데려다 키우라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어요. 시조카를 제가 왜요?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러면 나이든 내가 키우려 하시는데 아니 막말로 부모가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애 아빠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어머님이랑 저랑 누가 키울 건지 얘기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못한다 했습니다. 제 애도 아닌데 제가 왜 키우냐고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도 바쁘고 집도 작고 뭐 안 되는 이유는 수십 수백 개가 있었는데 제가 왜 그걸 변명하듯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어서 말을 안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말이 오가는 와중에 시댁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하고 시동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 넷의 저 하나가 마주보고 앉은 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맴돌고 있었는데 그 침묵을 깬 건 이번에도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더러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 시동생네 부부가 이혼한 건 명백히 제 탓이랍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그러니 제가 이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시조카를 맡으라고. 이건 명령이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어깨만 한번 으쓱할 뿐이었고 오히려 시동생이 나서서는 솔직히 맞지 않냐면서 형수가 맏며느리답지 못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거라며 솔직히 자기는 위자료 청구도 저한테 하고 싶었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대요. 마음 같아선 고소를 하고 싶었다면서요. 아,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건 이 가족들이 나를 밀어내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붙이는데 내가 꾸역꾸역 버티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라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남편더러 이혼하자 했어요. 나만 떠나주면 모든 게 깔끔해질 것 같은데 그게 좋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왜 또 이러냐면서 지금 가족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걸 모르겠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라나요? 그래서 도대체 그놈의 내 자리가 뭐냐 물었어요. 그리고 난 그 자리가 하나도 탐나지 않는다고 공짜로 줘도 싫은 자리니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끼리 실컷 헤쳐먹으라 했죠. 그리고는 혼자 차 끌고 집으로 와버렸네요. 그리고 이튿날 저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하자 다시 이야기를 꺼냈고 그제서야 남편은 이혼만은 못한다며 저를 잡았지만 그 이유가 또 어찌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서 아들 둘 다 이혼했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 이혼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제 변호사 선임했고 곧 이혼 소송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휴, 참으로 갑갑한 일이에요. 저는 솔직히 시부모님이 아니 어머님만이라도 그동안 유치하게 굴어서 미안하다. 네가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애는 죄가 없잖니? 이 정도만 얘기하셨어도 시조카를 제가 도맡아 키우진 못해도 어느 정도 제 나름 최선과 정성을 다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저한테 맡기는 것 마냥 도도한 척 나오는 어머님도 꼴불견이고 지가 남편 구실을 똑바로 못해서 마누라한테 이혼이나 당한 주제에 그걸 저한테 덮어 씌우는 시동생이나 자기 식구들 제정신 아닌 것도 못 본 채 하는 남편 때문에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혼해야겠단 생각뿐입니다. 지금도 남편한테서 이혼만큼은 못해준다고 이제라도 빨리 시부모님한테 싹싹 빌라는 개소리가 담긴 문자가 오네요. 두고 보라죠. 반드시 이혼하고 말 거니까요.